한때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켰고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붙들어매며 허겁지겁 출근길에 올랐던 삶이었다. 반복되는 일상과 업무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퇴직만 하면 이제 좀 쉬고 싶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오면 어떨까?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하루, 시간의 주인이 되는 삶은 정말 달콤하기만 할까? 누군가는 퇴직을 삶의 보너스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의 공백이라고 말한다. 이 간극 속에서 진짜 은퇴의 실체는 무엇일까? 퇴직자의 하루를 3일간 미리 살아보았다는 이들의 체험담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건넨다. 그것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는 전환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58세의 김태진 씨 이야기다. 그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6개월 후 은퇴를 앞두고 있다. 한때는 은퇴 후의 생활을 상상만 해도 설렜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 산책하고 책도 읽고 그동안 미뤄온 여행도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인의 제안으로 퇴직자 체험을 해보기로 하고 3일간 일정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첫날은 편했다.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TV를 틀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달라졌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고 세 번째 날엔 몸이 무기력해졌다고 한다. 그가 말하길 일하는 동안엔 쉬고 싶었는데 막상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일인지 몰랐다고 했다. 김 씨는 체험 후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은퇴 후 일정한 시간에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향 없는 방황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생활 35년 만에 퇴직을 앞둔 60세 박정숙 씨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회계 업무를 맡아 일했고 늘 숫자와 기한에 쫓겨 살아왔다. 퇴직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호사를 누려보자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런 약속도 잡지 않고 3일간 집에서 조용히 보내보기로 했다. 첫날은 꽤 좋았다. 오전에 잔잔한 클래식을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는 말했다. 정말 시간은 느리게 흐르더군요. 일할 때는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이제는 시계 바늘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낸 3일간 박 씨는 무언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내가 더 이상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생 해야 할 일에 익숙해진 삶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데 너무 서툴렀다. 결국 그는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들이 의미 있는 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무의가 아닌 유의미한 쉼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50대 초반의 이기훈 씨다. 그는 대기업에서 조기 퇴직을 선택한 후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겠다고 마음먹었다. 체력도 고갈되고 인간관계에도 지쳐 있었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스스로에 대한 보상이라 여겼다.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3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돌입했다. 그는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내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생각보다 자신이 쉬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자 오히려 불안이 찾아왔다. 하루를 끝낼 때마다 내가 오늘 뭘 한 거지라는 자책이 밀려왔고 자신이 점점 무가치해지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 머릿속을 떠도는 생각들을 글로 적으며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3일의 실험이 끝난 뒤 그는 말한다. 은퇴는 그냥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시간은 공포가 됩니다. 현재 그는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배워보기로 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의 교차점으로 향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것은 때론 아무 의미도 없는 험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퇴직 이후의 삶은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다. 은퇴를 단순히 쉼으로만 인식하면 그 쉼은 곧 공허함이 된다.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하루를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 은퇴의 질감은 달라진다. 그동안 시간은 외부의 요구에 의해 쓰였지만 이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다. 일은 끝났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섬세한 자기 설계가 필요한 시간, 그것이 은퇴 이후의 삶이다. 퇴직자처럼 살아보기는 단순한 여유 체험이 아니라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버겁고
침묵이 오히려 내면의 소음을 키운다는 것을 안 이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중요한 건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묻는 일이 아닐까? 퇴직자의 하루를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남은 삶을 진지하게 마주해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짧은 체험은 곧 삶을 재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이 있다. 바로 막막함이다. 지금까지는 하루의 루틴이 정해져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시간이란 한정된 자원이었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이 구조는 해체된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던져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시간을 내 뜻대로 쓴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하고 말이다. 일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습관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은퇴는 그 습관을 갑자기 멈추게 만든다. 이를테면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선 느낌이다. 관성은 사라졌고 엔진은 꺼졌으며 가야 할 방향도 없어졌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리듬, 즉 나만의 루틴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단지 시간을 때우는 문제가 아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자 선택의 문제다. 이 선택이 빠를수록 은퇴 후 삶은 안정된다. 반대로 이 고민을 미루면 미룰수록 무기력과 허무, 심지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다. 실제로 은퇴 후 초기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신감을 잃고 외부 활동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유다. 즉 무엇을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스스로 계획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사나 조직이 내 시간표를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단지 계획을 짜는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내면 작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내면 작업의 결과로 하루의 루틴이 탄생한다.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일정한 시간에 독서를 하거나 취미를 즐기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 활동이나 채워 넣는다면 그 또한 일시적인 분산일 뿐 진정한 해답은 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첫 해를 쉬는 해로 삼는다. 물론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다. 오랜 시간의 업무 피로를 내려놓고 뭔가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복귀가 어렵다는 데 있다. 쉬는 것과 머무는 것은 분명 다르다. 전자는 다음을 위한 준비지만 후자는 방향을 잃는 정체다. 따라서 은퇴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스스로의 일상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위해선 3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나의 하루를 설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자꾸 반복 가능한 실천이다. 이를테면 아침 9시에 산책을 나가고 점심 전에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식이다. 이 단순한 반복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크다. 둘째, 사회적 연결을 지속해야 한다. 은퇴 후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단절된 인간관계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평생교육 과정 등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정체성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한다. 일은 끝났지만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사회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감각이 필요하다. 셋째, 정체성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한다. 나는 교사다, 나는 회계사다와 같은 정의는 퇴직과 함께 공허함을 낳는다. 이제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일상의 방향이 되고 삶의 무게중심을 재구성하게 만든다.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남은 삶의 전환기다. 이전보다 시간은 많지만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었지만 선택해야 할 일은 더 명확해졌다. 이 모순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단언컨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는다. 반면에 작고 단단한 루틴, 의미 있는 활동, 사회와의 연결은 퇴직 이후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 퇴직자처럼 살아보기는 단지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미래의 얼굴을 미리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서 당황하고 흔들리며 우리는 배운다. 진짜 은퇴 준비는 돈이나 건강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삶이다. 다만 그 시작은 더 조용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묻는다. 이제 당신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진짜 삶의 방향이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